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헬릭스 스미스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 헬릭스 스미스라는 종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헬릭스 스미스라는 종목을 통해서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습성들이라든지 특징들이라든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라든지 차트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반드시 100% 분석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헬릭스 스미스가 갈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과 연구와 고민들이 나중에 주식 투자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죠. 우선은 지금 헬릭스 스미스라는 종목은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대에서 지금 김선영 교수님이 이제 퇴직하셨죠. 개발했던 지금 당뇨병 관련된 바이오 기업으로서 특례 상장 1호 기업, 거의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벤처 신화의 가장 선두에 있었던 종목이지 않았나, 기업이지 않았나, 바이로메드, 구 바이로메드. 근데 이제 이름도 헬릭스 스미스로 바꾸면서 조금씩 뭔가 좀 묘하게 흘러가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좀 그다지 반갑지 않은 용어 중에 하나가 회사명을 바꾸는 겁니다. 예, 그거는 모르겠어요. 주식시장에 그런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그런 이제 하나의 뭐 선례인데 이제 요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름을 사명을 바꾸는 기업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업들과 뭐 좋았던 기업들 있겠죠.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사명을 바꾼 기업들이 특히 코스닥에서 어, 좋지 않은 결과를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뭐 상장 폐지라든지 급락이라든지 뭔가 좀 냄새 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헬릭스 스미스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헬릭스 스미스가 이름을 바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선례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회사명이 바뀌니까 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10년 전, 15년 전 저도 주식 초보일 때 1년마다 회사명이 바뀌는 거야. 야, 이 회사는 뭔가 계속 새로운 아이템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저는 열광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회사가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헬릭스 스미스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자, 그런 거 하나. 이제 일단 첫 번째 사명을 바꾸는 것에 대한 지금 이제 공부입니다. 연구. 회사명을 바꾸면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구나라는 걸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고, 두 번째, 자, 어쨌든 저쨌든 이 기업이 2,800원에서부터 24만 9,793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저쨌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산이 높으면 그다음 두 번째 골이 깊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은 만큼 살이 높습니다. 골이라는 건 골짜기겠죠. 예, 그런 것들은 그 말인즉슨 많이 올라간 주식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주식은 조심하자 항상.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어디까지나 이제 주식 격언이나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나왔던 그런 습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딱 단순히 헬릭스 스미스가 25만 원 갔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무조건 안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선례들을 통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딱 보고 저거 어떤 쉐입 모양만 보고 저거 잘한지 소뚜껑인지 처음에는 분간이 못하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잘한지 소뚜껑인지 계속 보다 보면 쟤는 잘하든 얘는 소뚜껑 그러고 잘아보고 손가락에 한번 잘려본 사람들은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 구간에서 이제 임상입니다. 자, 임상 실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제가 아는 루트를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임상 실험이 뭐 다들 알고 있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임상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래서 의외로 뭐 미국의 이제 메이저 제약사라든지 뭐 굴지의 대한민국 제약사라든지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의외로 임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상을 하면 돈이 계속 나가니까, 그냥 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많은 회사들은 에휴 뭐 내가 돈 많이 벌고 있는데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의외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프론티어 정신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한데,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프론티어 정신에 대해서, 어떤 미개척지에 대해서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살만하고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연료, 그 주식이 올라가는데, 이 지금 헬릭스 스미스라는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과연 이 2,800원에 있어서 25만 원에 판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예, 굉장히 작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제 피와 땀이, 여기 피눈물이 여기 녹아 있겠죠. 여기서 녹았을 거고, 이렇게 한번 녹았을 거고, 이때도 또 녹았을 거고, 이때는 지금도 굉장히 큰 이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근데 이게 아직 끝이 난 건 아니니까, 헬릭스 뮤즈가 끝이 난 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계속 연구는 이어지고 있고, 계속 실험도 있고, 지금도 임상 결과가 뭐 썩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 또 이제 여기서 또 치고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결국은 원론적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헬릭스 스미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우리는 주식이라는 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를 갔다. 그럼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고, 뭐 도박장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카지노도 가본 적이 없고,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영화에서 봤을 때, 뭐 헐리우드나 뭐 지금 헐리우드 영화 보면 이제 라스베가스에 뭐 이제 쭉 게임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뺑뺑 돌리는, 땡땡땡땡 돌아가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룰렛도 있고 빙글빙글 돌리는 것도 있고, 뭐 카드도 있고 블랙잭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나마 블랙잭을 하면 확률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블랙잭은 뭐 배당이 20% 20배든지, 아니면 룰렛은 배당이 뭐 5배라든지, 아니면 돌리는 거는 뭐 배당이 3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예를 들어서 있다고 쳤을 때, 저도 모르니까 가장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낮은 거, 예를 들어서 배당률이 낮은 것은 많이 걸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그래도 하루 종일 했는데 한 2, 300만 읽고 나오는 그런 게임이 있다고 쳤을 때, 도박으로. 또 반대로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한 방에 1,000만 원 다 날리는 게임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제 베타 계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높은 베타 계수인 주식 투자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때려 부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결국 또 원론적인 얘기인 거죠. 어제 그 HLB와 동일한데, 뭐 지금 어제도 얘기 드렸던 주식 투자의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고배당 가치주와 바이오 제약주를 이렇게 반대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HLB가 어제 뭐 거의 10% 올랐죠. 오늘 5% 빠지고,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SAMT라는 종목은 어제 2% 빠지고 오늘 1%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1%로 움직인다면 헬릭스 스미스나 HLB 같은 바이오주들은 5% 단위로 움직이는 거죠. 올라도 5% 올라가고 떨어져도 5% 떨어지고, ASMT는 올라도 1% 올라가고 떨어져도 1% 올라가고, 떨어져도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변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100m 단거리 선수고 어떤 사람은 마라톤 선수고, 이 두 가지 분명히 선수의 습성이라든지 선수의 움직임이라든지 선수의 운동량이라든지 선수의 훈련 방법이 다 다르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식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2200개 상장사들이 어떤 주식은 뭐 100m를 뭐 빨리 뛰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천천히 뛰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완전히 거북이처럼 뭐 가지도 않지만 결국에는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성공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지금 빨리 뛰지만 또 10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질 기업도 있고, 지금 뭐 아예 뭐 완전히 사라져야 될 기업인데 쉘 기업, 뭐 조개 껍질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정말 진주 같은 펄 기업, 완전히
정말 핵심 가치만 가지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주식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모든 것이 이제 좀 인생이 좀 바뀔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헬릭 스미스가 지금 앞으로 제가 뭐 어떻게 된다라고 뭐 얘기를 한다면 제가 뭐 예측가도 아니고 제가 뭐 이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헬릭 스미스만 주장창 팠던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왜 헬릭 스미스에 대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이런 주식 전반에 대해서 투자하는 어떤 스킴, 어떤 투자 운용하는 방법,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 때 헬릭 스미스 같은 종목을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좀 좋지 않겠는가라는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하는 거니까요. 한번 차트나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수급 뭐 이런 것들 기술적인 부분. 자, 헬릭 스미스 가서 보시면 한번 어차피 재무제표는 바이오 기업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타 계수가 1.98입니다. 1.98.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1 기준에서 다른 주식보다 2배로 움직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SAMT를 보겠습니다. 0.78. 1보다 다른 주식이 1인데 비해서 0.78배 움직이니까 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차이가 있죠. SAMT는 배당 수익률이 5.79%고 헬릭 스미스는 배당이 하나도 없죠. 이제 이런 것들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MT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튼튼하고 헬릭 스미스는 이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우선 이 시점에서 자,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그렇게 이제 썩 좋지 않게 나온 이후로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뭐 좀 괜찮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제 요 라인이 좀 중요한 라인이 되겠네요.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 되네요. 8만원 라인이. 자, 현재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라인이 자, 오늘은 일단 8만원 지켜야 되겠죠.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 8만원 라인은 지켜야 될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뭐 갭 하락 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썩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이런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주식은 당연하게 보편타당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야, 뭐 겨우 8만원 깨졌다고 주가가 이렇게 폭락해? 라고 의외 황당하실 수 있는데, 그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직전 저점인 또 64,400원 마지노선은 64,400원이겠죠. 이건 뭐 또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는데, 그 당연한 거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당연한 라인을 이탈을 할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저 중요한 64,400원을 이탈하면서까지 주가가 빠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왜 이 주식이 8만원을 지키지 못할까 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이 지지선이 저항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항선은 10만원 라인이 되겠죠. 자,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해서 10만원 부근 매도, 이런 박스권 매매가 단기 트레이더들, 전업 투자자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이런 전업 투자자들은 칼같이 지키는 게 뭐죠? 예, 맞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8만원 이탈? 전부 손절입니다. 쳐다도 안 봐요. 이거를 하는 사람이 오늘 사서 9만원에서 9만 5천원 사이에서 매도, 또 8만원 초반에서 매수, 이런 박스권 매매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트레이더가 있다면, 그 트레이더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의 가장 큰 특징은 손절매 라인을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철저히 아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좋아요, 얘가 틀렸어, 8만원 깨졌어, 오늘 장중에는 그래도 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갭 하락 만약에 출발한다 그러면 갭 하락과 동시에 그냥 시장가 매도입니다.
그냥 쳐다도 안 봐요. 그냥 무조건 시장가 매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와 어떤 전문 투자자와 전업 투자자들의 좀 차이겠죠. 트레이더들의. 자, 그리고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 영상 끝나면 또 좀 헬릭 스미스 주주들에게 또 이걸 좀 많이 또 처먹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최근에 들어서 외인들이 좀 매도가 나왔고 개인들이 여기서 좀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네요. 예. 전체적으로 외인 지분을 한번 볼까요? 현재 김선영 교수님이 12% 정도 있고 이제 퇴직은 했지만 외국인 지분이 12%. 그렇군요. 어차피 재무제표는 볼 필요가 없고 지분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분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대까지 증가했다가 외국인 지분은 좀 증가 추이네요. 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 지분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공매도, 뭐 공매도겠죠. 뭐 아마 그렇지, 그렇지. 결국 공매도야. 이 새끼들, 하여튼 공매도는 나쁜 놈들, 이놈들, 하여튼 공공의 적입니다. 공매도는 공공의 적이야. 이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우리나라 정부도 문제고 죄송합니다. 공매도를 좀 정당하게 하면 이해가 되죠. 예, 좀 정당하게 하면 좋은데 너무 이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들이 가진 자들만의 어떤 어차피 뭐 주식이라는 게 세력의 힘으로 가진 자들의 힘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공매도 이렇게 쳐버리면 아프잖아 우리가. 정말 나쁜 놈들이 이렇게 10만 주식 때려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야, 이 때리는 거 보소 이거. 이 때린 놈들이 또 때리는 거죠. 예, 때린 놈들이 때리는 겁니다. 계속 이 가격대 이렇게 때렸던 놈들이 여기서 더 때려버립니다. 더 죽어라고. 나쁜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바닥에서 더 때려버려요. 죽어라고. 그래야지 막 이런 공매도 세력이 결국에는 이 주식을 잘 아는 세력들이고 결국 이걸 잡아서 공매도로 먹고 또 주식 다시 사서 또 먹고 계속 먹는 놈들이에요. 양아치들이죠. 양아치들. 네. 공매도 한 놈들은 정보가 굉장히 좀 빠르고 여기서 공매도 때렸던 애들은 정보가 굉장히 빨라서 어느 정도 내용이 입수돼서 공매도 때려서 이거 다 먹고 또 여기서 또 주식 사서 다시 올리고 또 수익에서 또 먹고 또 여기서 또 공매도 때려서 또 죽이고 다시 또 바닥에 만들어서 또 다시 사고. 그냥 공매도가 힘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치펀딩 하는 거고 그 자금력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 다음에 정보력도 풍부하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헬릭 스미스가 8만원 지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호가차 한번 보겠습니다. 종가가 중요하겠죠. 종가가. 그리고 또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이제 또 서울대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뭔가 좀 다른 바이오 기업 비해서는 좀 신뢰도가 좀 높고 그 다음에 어떤 개인 투자자들도 그 굉장히 좀 강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좀 마지막으로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극적으로 어차피 결국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을 또 투자하고 있을 거고 이 주식이 좀 이런 식으로 쭉 뻗어 올라서 다시 급등하는 HLB처럼 또 리버세나라이브를 능가하는 그런 좋은 신약이 나와서 K바이오의 어떤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 기업으로 헬릭 스미스가 성장해서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성공 투자 되시고 그 다음에 이 망할 놈의 누구죠? 공매도꾼들이 다 망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